자, 거기 1페이지 아래쪽에 코돈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미노산이 20가지인데 우리가 코돈이 64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3가지의 종결 코드는 어차피 아미노산이 지정이 안 되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61개잖아. 그지? 그러면 분명히 중복되는 코돈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류신 같은 경우나 프롤린 같은 경우, 세리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코돈 자체가 하나의 염기를 지정할 때 우리가 쓰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O'에서 CC라고 하는 맨 앞에 이제 첫 번째 염기와 두 번째 염기, 이거 항상 너희들 문제 풀 때 첫 번째 염기와 두 번째 염기의 순서는 O'부터 항상 정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코돈의 첫 번째 염기나 두 번째 염기 말고 이 세 번째 염기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미노산이 지정되는지 크게 관여하지 않거든. 이때. 그러니까 첫 번째 염기와 두 번째 염기만 지정이 되면 이거는 프롤린이 정해져 버리잖아. 그럼 여기에는 어떤 염기가 오든 간에 전부 다 프롤린이 지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때. 그러면 만약에 이 코돈의 세 번째 염기에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원래 여기 만약에 G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U라든지 A라든지 이런 식으로 염기가 바뀌게 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아미노산에는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이제 silent mu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침묵 돌연변이라고 해서 실제로 염기가 바뀌었다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 돌연변이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롤린을 지정하는 코돈이 4가지가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만약에 tRNA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4가지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쪽은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G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어떤 염기가 들어가냐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제 프롤린을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갖고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얘가 어차피 여기 코돈의 세 번째 염기는 어떤 염기가 오든 간에 결국에는 프롤린을 지정하니까 tRN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마다 다 대응하는 안티코돈을 만들게 되면 tRNA 개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코돈의 세 번째 염기이자 안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입니다. 알겠죠? 이 코돈의 세 번째 염기이자 안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는 기본적으로 수소 결합이 굉장히 느슨하게 우리가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RNA가 어차피 프롤린만 여기 이것만 가져오면 되니까 여기에 어떤 염기가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프롤린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에 그냥 4가지 염기 중에서 대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염기를 하나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여기에 I라고 하는 염기가 하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 그래서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우블이라고 해서 이걸 우블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다른 말로는 동요가설이나 유동가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내가 이쪽 어차피 세 번째 염기 여기 세 번째 염기고 여기 첫 번째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기 상보적 결합을 할 때 세 번째 염기는 상보적인 염기가 오지 않더라도 수소 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때. 그래서 여기는 비상보적 결합이 일어나더라도 비상보적이야. 이 비상보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거든. 왜냐하면 수소 결합이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보다가 이 수소 결합이 되게 약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결합 자체는 비상보적 결합이 일어나더라도 tRNA가 들어와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를 만약에 A로 만들었을 때 요 A가 G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어차피 U하고는 상보적인 결합할 수 있고 얘가 여기에 어떤 염기가 들어오든 간에 비상보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tRNA를 많은 개수를 만들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여기에 4가지 염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염기만 있으면
결국에는 이 프롤린을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tRNA 개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이때 이걸 이제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퇴화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퇴화성. 그러니까 이걸 퇴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요거 하나하나를 다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요거에 대응하는 하나의 tRNA만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네 가지의 tRNA가 있다가 하나의 tRNA로 줄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퇴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불 효과라 그래. 우불 효과. 동요 가설이나 유동이란 말은 뭐예요? 유동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꼭 맞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비상고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염기 자체를 뭔가 이 나머지 염기를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염기를 하나 만들어. 그게 이제 여기에 I라고 하는 새로운 염기가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변형 염기라고 하는 게 있어. 변형 염기. 그래서 변형 염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노신이야. 이노신. I라고 표현되는 이노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노신은 마치 뭐의 역할을 하냐 하면 얘는 G의 역할을 해. G의 역할. 그래서 여기 이노신이라는 애가 G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A하고 그 다음 U하고 C 이렇게 AUC라고 하는 세 가지 염기에 공통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염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노신만 붙으면 여기에는 AUC 중에 어떤 게 오더라도 전부 다 상부적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때. 그래서 원래는 이 변형 염기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변형 염기는 RNA 에디팅 이 RNA 에디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지금 우리가 RNA 에디팅을 안 배웠다 알겠죠? 원래는 우리가 전사를 통해서 mRNA를 만들잖아. 그리고 tRNA도 만들고 rRNA도 만들잖아. 근데 이때 RNA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RNA에 들어있는 염기를 살짝 바꿔요. 그걸 우리가 RNA 에디팅이라고 그러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 있는 tRNA도 RNA 에디팅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던 염기를 이노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염기를 하나의 염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버리는 거지 이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변형 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우불 효과, 자 이걸 우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워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불, 워불, 이게 동요 가설 또는 유동 가설. 자,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유전암호의 중복성, 유전암호의 중복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코돈마다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다 tRNA를 만들면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세 번째, 코돈의 세 번째 염기는 어떤 게 오더라도 똑같은 염기, 똑같은 아미노스를 지정하니까 여기서 tRNA의 안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다 알겠죠? 이거 잘 봐야 돼. 5'부터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안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다른 염기가 오더라도 상호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지.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만든 변형 염기가 이노신이고, 그래서 이런 이노신을 통해 우불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 유전암호의 중복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tRNA 개수가 우리가 코돈이 61개잖아요, 그죠? 근데 tRNA 개수는 61개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tRNA도 충분히 61가지의 코돈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불 효과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우불 포지션이라고 해요. 우불 포지션. 이 자리를. 그래서 우불 포지션인 이 자리에 어떤 염기가 오더라도 상호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대표적인 변형 연기로 이노신이라고 하는 걸 붙여놓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노신이 안 오고 다른 게 오더라도 이쪽에서는 비상고적 결합을 할 수 있다 알겠지? 뭐 G하고 U하고 비상고적 결합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노신 말고 다른 연기가 오더라도 여기는 비상고적 결합이 그렇게 막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아요. 이쪽은 수소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비상고적이 나타나더라도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불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중에 tRNA하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5페이지에 tRNA에 대한 얘기가 좀 먼저 나오는데, 자, 먼저 tRNA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이제 머리핀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소리. 자, 이쪽이 5', 이쪽이 3'. 방향 잘 보셔야 돼. 5'하고 3' 방향을 내가 이렇게 잡아. 이거 나중에 뒤집어서 그려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5'하고 3'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된다, 이때.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루프가 하나씩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있는 루프를 거기 보시면 D 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D 루프. 자, 이쪽이 5' 쪽이다, 알겠죠? 5' 쪽에 있는 고리를 D 루프라고 하고 3' 쪽에 있는 요 고리를 T 루프라고 해요. 자, 그리고 너희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tRNA는 폴리머레이스 몇 번이 만들어? 2번. 공부 안 할래 진짜. 어? 복습도 안 하고. 3번이잖아, 3번. 내가 그 프린트 잘 읽어 보내니까, 응? 너 여기 말고 또 뭐 전사인지 알아? 모르지. OXR라는 거. 그 다음에 소량의 SNRNA. 이거 좀 이따가 리보솜을 봐야 되기 때문에 OSRRNA를 폴리머레이스 3번이 만들어, 3번이. 자, 그래서 이 폴리머레이스 3번이 tRNA를 전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tRNA 구조에 보면은 여기 있는 D루프, 요 D루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아미노아실 tRNA 합성 요소. 자, 좀 이따가 우리가 아미노아실 tRNA 합성 요소를 보겠는데 여기 3' 말단에 이쪽에 우리가 아미노산을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 말단에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요소가 아미노아실 tRNA 합성 요소가 되게 때, 그래서 아미노아실 tRNA 합성 요소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tRNA가 왔구나라고 느낄 때 여기 있는 이 합성 요소가 D루프를 인식해서 tRNA를 인식을 하게 되어 있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루프는 역할이 뭐냐면 대단위체가 인식하는 부위예요. 우리가 번역의 과정을 좀 이따가 보게 되면 먼저 번역을 할 때 소단위체가 먼저 결합을 하고 여기에 게시 tRNA가 온 상태에서 나중에 대단위체가 들어오잖아. 이때 나중에 대단위체가 들어올 때 여기 있는 tRNA에서 T루프를 인식해서 대단위체가 들어오게 되거든. 그래서 T루프는 대단위체를 인식하는 부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3' 말단에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갖춰야 되거든. 그래서 요 3' 말단에 CCA라고 하는 특정 염기 서열이 만들어져 있대. 그래서 여기가 CCA 이렇게. 여기 나중에 이제 아미노산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맨 처음에 tRNA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CCA라고 하는 서열이 없어요. CCA라고 하는 서열이 없다가 tRNA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CCA라는 염기 서열이 와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 이때.
그럼 어차피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CCA adding 효소라고 쓸게요. CCA adding 효소예요. CCA adding 효소. 이 CCA를 첨가해주는 효소인데 어차피 여기는 RNA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RNA 폴리머레이스 중에 하나거든. RNA 폴리머레이스라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연 가닥 없이 만들어. 주연 가닥 없이 CCA를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 부위가 바로 안티코돈이 존재하는 부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RNA는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아미노산을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tRNA 마지막 3' 말단에 아미노산이 연결하는 부분을 볼 거거든.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마지막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가 저기 있는 tRNA 3' 말단에 아미노산을 연결해주는 효소가 되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 과정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일단 여기에서 자, 요렇게 아미노아실 tRNA 합성 요소가 요렇게 생겼으면 먼저 여기 들어올 아미노산을 ATP하고 이제 결합을 시킨 상태에서 오게 되는데 아미노산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RNA 여기는 활성 부위로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활성 부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인산기 가수분해 요소가 ATP에서 인산을 2개를 떨어뜨려 PPI, 피로인산이 방출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tRNA에다가 아미노산을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tRNA 이렇게 아미노산을 연결하게 돼요. 안쪽에 그려지는 거를 내가 따로 밖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뭐 클래스 1, 클래스 2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2번 말단에 아미노산을 연결하느냐, 뭐 3' 말단에 2번 말단에 연결하느냐, 3번 말단에 연결하느냐 그 차이고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tRNA 이 아미노아실 tRNA 합성 요소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 클래스 1, 클래스 2도 그냥 우리가 한 종류인데 얘가 이제 아미노산을 2번에 연결하느냐, 3' 말단에 연결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tRNA에서 이 아미노산 연결해주는 이 효소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내가 이 tRNA가 어떤 아미노산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얘가 어떻게 아냐는 거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예를 들어 CCA라고 하는 코돈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이 뭐 GGU면 그러면 GGU라고 하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 할 때는 프롤린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이 GG를 가지고 있는 tRNA가 어떻게 여기서 정해진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냐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뭐 tRNA가 실제로 정해진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은 7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맨 아래쪽에 그림. 요 그림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중체 기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중체 기전. 그래서 8페이지에도 내가 써놨어. 8페이지에 넘기게 되면 더블 시브라고 해서 이중체 기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요때 시브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왜 주방에서 이 입자에 따라서 그 걸러내는 채 있잖아, 채. 알지? 채 알죠? 채. 그 채야, 그 채. 주방 용품 채. 시브라고 하는 게. 그 입자가 크면 못 통과하고 입자가 작으면 통과하는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 입자를 걸러내는 그 채 있잖아. 이중 채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액티브 사이트하고 에디팅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 액티브 사이트하고 에디팅 사이트. 이게 뭐냐면 이게 이중체야. 이중체 기전. 이중체라고 하는 이중체 기전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아미노산이 여기 맨 처음에 어디로 액티브 사이트에 들어오거든. 액티브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밑에 보시면 체의 구멍 크기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첫 번째 체는 입자가 큰 거를 걸러내. 알겠어요? 첫 번째 체는 우리가 이렇게 아미노산이 들어올 때 내가 여기에 결합할 아미노산보다 큰 아미노산들을 걸러내는 거야. 첫 번째 체는. 그러면 첫 번째 체에서 입자가 큰 아미노산들을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가 에디팅 사이트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체는 구멍이 좀 더 작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에서는 뭘 해주냐면 입자가 작은 애들을 통과시켜주는 거야. 써줄게.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큰 아미노산을 걸러낸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체거든. 에디팅 사이트가. 두 번째 체에서는 작은 아미노산을 통과시키는 거야. 걸러내는 게 아니고 통과시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체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체가 있을 때 여기에 별표가 있고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치면 요 놈이 통과를 할 때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럼 여기 걸러져. 별표는 걸러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모하고 동그라미만 통과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기전에서 뭘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아미노산보다 입자가 작은 애를 통과시켜버리는 게 통과. 그러면 얘만 남게 되잖아. 그 요 놈을 그대로 연결을 해준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체는 큰 놈을 걸러내고 두 번째 체는 내가 원하는 아미노산보다 작은 애들을 통과시켜버려. 그러면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체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아미노산이 남게 되거든. 이때 요 놈을 tRNA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연결했을 때도 여기는 에디팅 사이트가 결국에는 다시 요 잘못된 이 아미노산을 다시 바꿔주는 자리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효소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아미노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에디팅 사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팅 사이트는 두 가지 역할을 하지. 일단은 두 번째 체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잘못된 아미노산을 다시 바꿔줄 수 있는 편집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맞은 아미노산이 tRNA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체 기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 나올 때는 너희들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유신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알려줘야 되냐면은 사이즈를 알려줘야 돼. 야, 너희들이 20가지 아미노산의 사이즈를 다 외우고 있냐? 모르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알려주겠지. 그럼 그 사이즈를 통해서 첫 번째 체에서 걸러지는 애, 두 번째 체에서 통과되는 애, 이런 애들을 이제 그 크기를 알려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 안 그러면 그걸 이 20가지 아미노산의 모든 사이즈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기가 뭐가 연결되는지를 나중에 고르면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tRNA가 어떻게 아미노산을 갖게 되는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보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리보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 자, 일단은 리보솜의 구조에서 뭐 A 사이트나 P 사이트나 E 사이트는 나중에 내가 따로 설명할 거고, 우리가 보통 이때 원액하고 진액에서 사이즈라기보다는 침강계수죠, 침강계수. 자, 여기에 진액, 여기에 원액.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원액은
맨 소단위체가 30S잖아. 30S 리보솜. 요때 S는 침강계수죠. 침강계수. 그죠? 그래서 침강계수는 이걸 실제로 침강을 시켰을 때 S가 속도, 여기 S가 시간의 단위인데 세그멘트 이게 시간의 단위인데 몰라도 돼 그냥. 이게 침강계수거든. 그래서 우리가 침강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건데 원액은 아래쪽에 30S고 위쪽이 50S지. 그리고 이 전체가 결국에는 70S. 이거 두 개 붙여서 80S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또 덩어리가 달라지면은 또 우리가 마찰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침강계수가 달라지게 되거든. 전체가 70S 리보솜이고 진행은 여기서 10만 더하면 돼. 여기가 40S. 그 다음에 여기가 60S.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두 개 합쳐서 80S. 자, 요렇게 전체적인 리보솜을 갖고 있거든, 이때. 근데 어차피 리보솜이라는 게 rRNA와 단백질의 복합체잖아요, 이때. 그죠? 그럼 각각의 단위치에 들어있는 rRNA의 사이즈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때. 이거 외울 때, 그냥 나는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에 맨 아래쪽에 있는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이 RNA는 10단위야, 10단위. 그러니까 여기가 16S rRNA거든. 여기는 18S야. 18S rRNA. 그래서 10단위들은 전부 다 밑에 줘. 우리가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rRNA라고 생각하면 돼. 16S, 18S. 10단위는 다 소단위체 RNA가 있대. 그 다음 여기 대단위체를 구성하는 rRNA는 원액은 두 가지고 진액은 세 가지가 있거든 이때. 그래서 원액 같은 경우는 여기가 OsRNA. 얘들아, OsRNA는 양쪽에 공통이야. OsRNA. OsRNA는 양쪽에 다 있어. 진액에도 있고 원액에도 있고 일단 대단위체를 구성하는 공통 RNA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하나가 23sRNA 23srRNA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거를 뭐 만들려고 했더니 만들 게 없어. 야 혹시 뭐 너 집안에 5월 23일이 뭐 특별한 날인 거 없어? 집안에 혹시 누군가의 생일이라거나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 그런 거 없어? 5월 23일이잖아. 얘 5월 28일이거든. 네, 위에도 OS, rRNA. 다 똑같아. OS 다 rRNA 저기 전부 다. OS rRNA. 그래서 원래 원액이 5월 23일이고 진액이 5월 28일이야 이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혹시 내가 검색을 해봤어. 5월 23일에서 5월 23일이 혹시 무슨 특별한 날인가 해서 검색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어떤 나라에는 뭐 부부의 날이고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써먹을 게 별로 없어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5월 23일 여기는 5월 28일 이렇게 외워. 그래서 5, 2, 3, 5, 2, 8은 다 둘 다 대단위체. 5월달 5월 20 며칠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대단위체고 여기가 하나 더 있어. 이게 5.4, 5.8 srRNA.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 5월 23일입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런 거 아직 외우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체는 진액이 세 가지로 돼 있어, 세 가지. 우리가 rRNA 같은 경우에 너희들 알자. rRN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전사가 되죠? 폴리머레이스 몇 번? rRNA. 그래, rRNA는 누가 전사해? 아까 했잖아. 폴리머레이스 3번이 tRNA 전사하잖아. 네. rRNA를 전사하는 폴리머레이스가 몇 번? OS는 아니, 그렇지. OS는 아까 했잖아. OS는 3번이 해줘. 나머지는
1번이 하잖아 1번. 얘들아 우리 저번에 mRNA 전사가 폴리머레이스 2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TF2D, TF2A 할 때 2가 전부 폴리머레이스 2번의 뜻이었잖아 이때. 그래서 폴리머레이스 2번이 mRNA를 전사하기 때문에 그걸 주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폴리머레이스 1번, 그 다음 방금 봤지만 폴리머레이스 3번에서 이게 이제 이건 진액이다 알겠죠? 원액은 어차피 RNA 중합효소가 하나밖에 없고 진액 얘기하는 게 진액은 세 가지잖아. 여기서 여기가 OSRNA를 전사하잖아. 그럼 여기 폴리머레이스 1에서 뭘 하냐면은 45sRNA, 45srRNA 이게 프리 rRNA. 그러니까 45srRNA 전부체, 45srRNA 전부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노미스 플라이싱을 통해서 세 개로 쪼개지거든 이때. 이때 세 개로 쪼개지는 게 이제 아까 봤지만 5.8,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18 이렇게 세 개가 쪼개져. 5.8, 28, 그 다음에 18 세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폴리머레이스 몇 번이 누가 만들어지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 여기 보시면 조심해야 돼. 폴리머레이스 1번은 여기 보면 여기가 5.8하고 28이 있잖아. 얘는 이건 여기 소단위체고, 그죠? 그 다음에 대단위체는 폴리머레이스 1번하고 폴리머레이스 3번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요게 합쳐져야 돼, 요게 대단위체야. 그래서 대단위체를 구성하는 rRNA는 폴리머레이스 1과 폴리머레이스 3에서 모두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18S RNA는 여기 있는 폴리머레이스 1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단백질 합성할 때 기본적으로 리보자임, 효소의 활성을 가지고 있는 RNA가 있다라고 했었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단백질 부분 말고 rRNA 부분이 실제로 효소 활성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시켜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원액과 진액에서 기본적으로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20단위체들, 요거 얘네들. 얘하고 얘야. 얘네 둘이가 펩티딜 전이효소, 펩타이드 트랜스퍼레이스, 펩티딜 전이효소의 활성을 가지는 리보자임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겨보시면 밑에 다시 또 1페이지라고 나오네. 자, 밑에 넘겨보시면 야, 다시 1페이지라고 나오냐? 넘겨봐봐. 너희들도 그래? 네. 다시 봐해. 번호 잘못. 다시 자, 중간 1페이지 봐. 중간 1페이지. 거기 맨 아래쪽에 보면 ORF라고 하는 요 용어가 있거든. 여기 우리가 번역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ORF가 오픈 리딩 프라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mRNA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mRNA 있잖아. 여기가 5 프라임, 여기가 3 프라임이면 여기 게시 코돈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그 다음에 쭉 가다 여기 이제 종결 코돈이 나오겠죠. 스탑 코돈이라고 쓸게 내가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더 있잖아요. 이제 뭐 A, K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역되지 않는 영역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쓰면 UTR이라고 이렇게 쓰거든. 5' UTR. 여기 또 3' UTR. 이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야 이때. 그럼 여기서 오픈 프레임은 여기서까지 AUG부터 여기 있는 스탑 코돈까지 여기가 이제 번역을 위해서 나타내는 자리잖아요, 그렇지? 여기를 ORF라고 해.
오픈 리딩 프레임.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ORF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 여기 게시 코돈부터 종결 코돈까지 전체 번역이 일어나는 부위를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렇게 용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번역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됐거든. 이제 모든 우리가 구성체들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들은 쭉 알아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번역을 해볼 텐데, 번역도 마찬가지 게시, 신장, 종결, 똑같이 initiation, elongation, termination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번역의 게시는 원액과 진액이 좀 많이 달라. 알겠어? 근데 신장이나 종결은 원액과 진액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게시만 원액과 진액을 따로 보고 신장이나 종결은 원액과 진액을 통합해서 볼 거야. 알겠어? 게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신장이나 종결은 대단히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게시만 따로 보고 나머지 신장과 종결은 그 통합적으로 같이 볼 겁니다. 이때. 자, 먼저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번역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간단한 번역 과정이거든. 일단 번역 과정 전체를 이제 한번 요약을 한 건데 너희들 번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소단위체와 대단위체가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걸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 봐봐. 번역에 이미 사용된 리보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번역에 이미 사용된 리보솜은 소단위체와 대단위체가 결합된 상태거든. 그러면 다시 내가 번역을 시작하려면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분리가 돼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했대. 그래서 번역을 시작할 때 좀 있다가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분리되는 그림이 맨 처음에 나오면 아 요거는 이미 번역에 사용된 리보솜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를 분리시키는 기작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게 맨 앞이자 맨 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끝부분이 맨 앞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이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래는 이렇게 소단위체가 있을 때 소단위체가 먼저 활성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 먼저 게시 tRNA가 먼저 들어오게 돼.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대단위체가 결합을 하면서 번역이 시작되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이 원액과 진액하고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액과 진액을 지금부터 이제 나눠서 이제 살펴볼 거야, 이때. 자, 그래서 넘겨봐. 쭉 넘겨보시면 먼저 거기 있는 3페이지. 자, 3페이지가 이제 원엑스에코의 번역 게시라고 해서 심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 텐데, 먼저 원엑생물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액하고 그 다음에 진액에서 인자들, 게시 인자, 그 다음에 신장 인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종결인자라고 주로 안 부르고 릴리스 팩터라고 해서 방출인자. 종결인자란 말 대신에 번역에는 방출인자란 말을 쓰거든요. 릴리스 팩터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원액과 진액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여기는 되게 아주 뭐냐면 정석적으로 써. 그러니까 우리가 봐. 우리 저번에 전사할 때는 막 게시인자나 신장인자나 구별 없이 막 뭐 DS, TF 뭐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되게 깔끔해. 원액은 게시인자가 그냥 IF라고 IF로 시작을 해, 그냥. 여기는 진액은 앞에 요것만 붙여 유캐리오트에 E만 붙여주면 돼. EIF. 이렇게 시작하거든. 원액의 게시인자는 그냥 이니시에이션 팩터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팩터니까 원액은 IF, 진액은 여기 유캐리오트를 써서 EIF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도 신장인자는 뭐라고 쓰겠어? EFG, 일롱기네이션 팩터. 그래서 EF로 쓸 거야 앞으로. 그 다음에 진액은 또 소문자 E를 붙여서 EEF, 유캐리오트 일롱기네이션 팩터 이렇게 쓸 거고, 방출인자는 둘 다 RF야, 릴리스 팩터. 릴리스 팩터라고 해서 둘 다 RF로 쓸 거예요. 그래서 번역에 해당하는 인자들은 안 헷갈려. 딱 정확하게 요 표현들만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이때.
그러면 1xf의 번역 계시를 한번 보자. 일단 1xf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번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사가 다 끝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때. 자, 그러면 거기 맨 처음에 봐봐. 그 3페이지의 왼쪽 그림에 보시면 50S와 30S가 먼저 분리되는 그림이 나오잖아, 그지? 첫 번째 그림에서. 여기서 50S와 30S가 분리되는 거는 미리 그 리보솜은 이미 번역에 사용된 리보솜인 경우야. 알겠어? 번역에 사용된 리보솜을 재사용하는 과정이 끝부분에서 다시 처음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RRF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리보솜 재활용 인자야. 거기서 RRF라고 하는 게 이게 리보솜 리사이클 팩터라고 해서 리보솜 재활용 인자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 이 인자하고 EFG라고 하는 팩터는 나중에 신장, EF를 보니까 신장 인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장 인자가 여기에도 미리 관여를 해. 그래서 EFG라고 하는 인자가 같이 작용해서 일단 리보솜의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를 분리하게 돼.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과정은 맨 끝에 가서 종결해도 똑같이 일어날 거야. 알겠어요? 이 과정은 종결에서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소단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소단위체에서 맨 처음에 와서 붙는 게 여기가 IF3. IF3가 결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도 있잖아. 우리가 누가 먼저 결합하고 누가 나중에 결합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알겠지? 여기는. 우리가 저번에 전사할 때는 IF2D가 먼저 오고 AB가 오고 하는 건 순서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실제로 IF3가 먼저 오기도 하고 아니면 2가 먼저 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순서지 무조건 고정된 순서는 아니야, 이때. 맨 처음에 IF3가 먼저 소단위체에 결합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리야, 이 자리. 그 다음 여기가 P자리, 여기가 A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는 IF3가 먼저 결합을 하면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은 대단위체로 60S라고 하죠. 60S의 조기 결합. 방지라고 하죠. 방지. 야, 좀 덥지 않냐? 안 더워? 괜찮아? 너희들은 아래쪽에 앉아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먼저 IF3가 결합을 하게 되면 60S 대단위체가 조기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IF3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자리에 IF1이 결합을 하거든. IF1이 결합해. IF1의 역할은 뭐냐면 게시 tRNA 게시 tRNA가 P자리로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게시 tRNA가 P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A자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A자리를 자기가 딱 점유함으로써 게시 tRNA가 P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E자리 결합하고 얘가 A자리 결합 남아있는 게 P자리밖에 없잖아. 이제 이쪽으로 이제 게시 tRNA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게시 tRNA가 들어올 거거든. 여기 이제 게시 tRNA가 들어올 때 IF2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IF2는 GTP 의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GTP를 가지고 있어요. GTP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봐봐. 여기에 tRNA하고 IF2하고 GTP 세 가지가 붙어 있잖아. 이걸 삼원체라고 그래요. 삼원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틀어서 3원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P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인자가 요거밖에 없어. 인자가 IF 1, 2, 3가 다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쉬워. 어렵지 않아 이때.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 GDP가 이제 분해가 되거든. 여기 GDP가 여기서 GDP로 분해가 되면서 나머지 인자들이 방출돼요. 네, 개수 인자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아직 mRNA가 결합되기 전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mRNA가 결합이 될 거고, 아니, 대단치도 안 들어온 상태고, 아직 mRNA 결합되기 전입니다,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mRNA가 결합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mRNA가 어떻게 정확하게 게시 코드를 찾아서 결합을 하냐가 또 문제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액에서는, 자, mRNA에서, 이제 mRNA가 들어올 텐데, 여기에 RBS라고 해서 뭐겠어요? 리보솜 바인딩 사이트겠죠, 그죠? 리보솜 바인딩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리보솜이 내가 이제 여기에 결합을 해야 되겠구나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RBS 사이트가 바로 샤인 달가노 소열이 됩니다. 이때 원액에서는. 샤인 달가노 소열. 위에다 쓰자. 이 샤인 달가노 소열이 결국에는 RBS의 한 종류거든. 이 샤인 달가노 소열은 S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 자, 요 SD라고 하는 샤인 달가노 소열이 바로 RBS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액은 샤인 달가노 소열이고, 진액은 뭐지? 혹시 아나? 진액. 진액은 RBS는 아니야. RBS는 아닌데 게시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이 따로 있고, 이게 이제 코작 서열이야. 알겠어요? 원액은 샤인 달가노 서열인데, 근데 이거 좀 약간 달라. 원액은 샤인 달가노 서열 자체가 RBS거든. 여기가 보고 바인딩 사이트인데, 코작 서열은 바인딩 사이트는 아니야. 바인딩 사이트는 아니고, 코작 서열은 게시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이야. 그래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코작 서열은 여기가 코작 서열이고, 샤인 달가노는 그 앞에 있는 서열이야. 그 앞에 있는 서열. 그래서. 자, 그래서 너희들 그쪽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5페이지를 봐봐. 중간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보시면 샤인 달가노 소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자, 원액 생물에서 mRNA는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존재를 하는데 요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대부분 이제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거든. 이때. 그래서 대부분 여기가 GGA. 거기 보면 이제 GGA 뭐 이런 식으로 GGA 이런 식으로 이제 샤인 달가노 서열이 연결이 돼 있어 이때. GGA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샤인 달가노 서열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리보솜의 소단위체 있었잖아요, 그렇죠?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결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소단위체가 결합할 때 여기 있는 16S RNA. 자, 우리 여기가 16S RNA였잖아. rRNA. 16S RNA가 여기 있는 샤인 달가노 서열의 상보적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CCU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16S rRNA는 샤인 달가노 서열의 상보적 염기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RBS라는 우리가 리보솜 바인딩 사이트에 정확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봐봐. 요 과정에서 이제 mRNA가 들어올 때 이 mRNA가 이 리보솜이 mRNA에 부착을 할 때 여기 있는 샤인 다이가노 서열을 16S rRNA가 인식을 하면서 mRNA가 이제 부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원액에서는 여기 있는 제일 첫 번째 오는 게시 tRNA에 여기 있는 이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이긴 한데 여기 있는 이 메사이오닌이 그냥 메사이오닌이 아니라 포르밀기가 붙은, 그래서 F라는 말을 붙이거든. F 메사이오닌에서 포르밀기가 붙은 메사이오닌이 맨 첫 번째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희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6페이지에 위에 사진을 보시면 B 있잖아. B. 요게 이제 위에 그림의 B에 나가는 거거든. B에 보시면 이쪽 마지막에 이렇게 포르밀기가 뭐냐? 카르보닐기잖아. 카르보닐기를 다른 말로 포르밀기라고 하거든. 이때 여기 이제 알데하이드기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요게 이제 요거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너희 맨 처음에 봐봐. 여기에 처음부터 F 메사이오닌, 포르밀기가 붙은 메사이온이 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메사이오닌이 붙었다가 나중에 여기를 포르밀기로 바꿔주는 거야. 처음부터 포르밀기가 들어있는 메사이오닌이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메사이오닌이 결합한 상태에서 나중에 포르밀기로 치환되는 거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들어오는 게시 tRNA는 포르밀기를 가지고 있는 메사이오닌이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밑에 보면 내가 포르밀기를 가진 메사이오닌의 tRNA가 필요한 이유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은, 너 생각해봐. 여기 맨 처음에 게시 코돈에 AUG가 있는데, 여기만 AUG가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가다 보면 여기도 또 AUG가 있을 거고, 이쪽에도 또 AUG가 있을 거고, 여기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또 다른 AUG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AUG를 인식을 할 때 저기 있는 포르밀 메사이오닌을 가지고 와서 붙여버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번역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해. 이때 포르밀기 메사이오닌이. 그럼 나머지 뒤쪽에 있는 AUG는 뭐가 붙겠어? 그냥 메사이오닌이 붙어요. 그냥 여기서 다 그냥 메사이오닌이 붙고 맨 첫 번째 나오는 AUG에만 포르밀기의 메사이오닌을 붙여서 내가 이제 번역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원액 같은 경우는 진액보다 진화가 덜 돼 있잖아. 진액보다 진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게시를 시작하는 신호를 알려줘야만 번역에 오류가 안 생기거든. 근데 진액 같은 경우는 포르밀기 메사이오닌이 없어도 게시 시작에 오류가 적기 때문에 진액 생물은 진화가 많이 되어서 아예 첫 번째는 그냥 포르밀기 메사이오닌이 아니라 그냥 메사이온이 오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요 IF2 있잖아요, 여기. 요 IF2가 게시 tRNA를 데리고 오는 애잖아요, 그치? 요때 IF2 자체가 아예 포르밀기의 메사이오닌만 인식을 해요, 이때. 여기는 IF2라고 하는 요 게시 인자가 처음부터 포르밀기를 가지고 있는 메사이오닌만 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럼 나머지 신장할 때는 IF2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EF2가 쓰이겠지, 그 다음부터는. 인자가 다르잖아, 인자가. 요거는 아예 IF2는 게시할 때만 사용되는 게시 인자잖아. 여기 신장이 이제 게시가 시작되면 신장이 되잖아. 신장에는 다시 IF2가 아니라 EF가 쓰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애가 쓰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게시 인자 IF2는 아예 포르밀기를 가진 메사이오닌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걔네만 인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자, 그래서 게시 tRNA가 그다음 이걸 우리가 뭐라 내부라고 해요. 내부 AUG. 내부 AUG와 요거는 이제 게시 AUG잖아. 이거는 이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구별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도 덥지? 네. 좀 졸리지? 네. 괜찮아. 우리가 저거를 조금만 꺼도 되잖아. 별로 많이 덥지도 않으면.
표준법을 잘 모르겠다. 혼돈을 낮췄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봐봐. 거기 나머지 7페이지. 자, 7페이지 넘기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기는 아까 전에 여기 GDP가 이게 GDP가 되면서 개시임자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개시임자가 방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대단위체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대단위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전체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원핵 생물의 번역 개시에 대한 얘기를 봤었거든요. 이때. 자, 그러면 이제 원핵 생물의 번역 개시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핵 생물의 번역 개시를 바로 볼 거거든. 그 다음에 바로 신장과 종결은 둘이 합쳐서 내가 할 텐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이게 진핵 생물 들어가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때.
수업이 한시냐? 네. 한시지 않지. 자, 진행생분의 번역 개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소단위체가 있고, 여기는 진행생물 같은 경우는 번역을 개시할 때 리보솜의 소단위체에서 일어나는 기작하고 그 다음에 mRNA 쪽에서 일어나는 기작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 이때. 자, 여기에 O' 캡이 있잖아. 여기는 폴리 A 테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요거하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저거부터 먼저 하고 이제 요거 할 텐데, 일어나는 기작들은 되게 비슷한데 먼저 여기에 누가 먼저 결합하냐, 이것도 순서는 상관없다 알겠죠? 여기에 맨 첫 번째 결합하는 애가, 우리가 아까 전에 원액은 누가 결합했어? 비교하면서 해봐. 원액 뭘 또 찾아봐. 아까 전에 했는데 1, 2, 3밖에 없잖아. 1, 2, 3 중에 뭐가? 3가 결합하잖아. 3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뭐가 결합하면 3가 먼저 결합해. 이렇게 해서 EIF3가 결합을 해. 우리가 아까 전에 원액 생물의 IF3가 무슨 역할을 해줬지? 이 단기기억 상태증들 하여튼, 야, 내가 우리 60S의 대단위체가 조기 결합하는 걸 막아준다고 했잖아. 네. 그럼 얘도 역할이 뭐겠어? 조기경. 똑같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 역할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여기가 대단위체 결합을 조기 결합이죠. 대단위체의 조기 결합을 방지하는 게 똑같이 EIF3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결합하냐면 EIF1A, 이게 EIF1A, 좀 더 크게 쓰자. A, 여기에 EIF1. 자, EIF1A와 EIF1이 결합을 하게 돼요, 여기. 자, 여기 되게 많은 인자들이 나올 텐데, 내가 그냥 별다른 설명이 없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뭔가 이 전체 복합체의 구조를 안정화시켜 준다든지, 번역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 여기서도 딱 중요한 게 딱 정해져 있거든, 이때. 여기는 EIF1A 같은 경우는 뭐 구조에 안정하고, 여기 있는 이제 EIF1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뭘 해주냐 하면, 얘가 스캐닝, 시작을 해주는 애야. EIF1이 스캐닝. 이제 게시 코드를 찾는 거거든, 스캐닝이라고 하는 건. 게시 코드를 찾기 위해서 스캐닝을 시작하는 애가 EIF1이고, 그리고 정확한 게시 코드를 인식해줘요. AUG라고 하죠. 이 정확한 AUG라는 게시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결합하냐 하면은 EIF5가 결합을 해. 너희들 이제 여기 책에 보다 보면 내가 이거를 단계별로 쭉 나눠놨을 때 막 이 화살표 화살표에서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게 그때 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걔네들이 결합을 해 있다가 그때마다 작용한다는 뜻이야. 그때 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처음에 다 결합을 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있다가 누가 먼저 작동하고 누가 그 다음 작동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걔네들이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붙는다는 뜻이 아니야 이때. 대부분 처음에 다 결합을 해 이때. 자, EIF5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작동을 안 하고 나중에 작동할 거야 나중에. 지금은 일단 그냥 보기만 해 이때.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 여기에 tRNA가 들어올 거거든요 이때. 자, 이때 tRNA가 들어올 때 요렇게 해서 tRNA가 들어오잖아. 역시 누가 데리고 오겠어? 아까 전에 우리가 원핵 생물에서는 IF2가 데리고 왔잖아.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IF2 GTP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EIF5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GTF를 가수분해해줘. 요 가수분해를 통해서 요놈을 GDP로 바꿔주게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tRNA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EIF5의 역할이 됩니다. 이때. 너희들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면 번역 개시 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거기에 밑에 보면은 11페이지 맨 아래쪽에 Function of EIF2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EIF2가 tRNA하고 GTP 아까 봤잖아요. 이게 삼중체라 했잖아, 3원체. 이 3원체를 가지고 먼저 들어와서 결합을 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EIF5에 의해서 GDP로 가수분해가 되거든 이때. 그러면 얘는 다시 떨어져 나가 이때. 알겠어? 그럼 요놈이 다시 떨어져 나간 다음에 또 tRNA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다시 떨어져 나간 다음에 요놈을 다시 GTP로 바꿔주는 애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EIF2B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그지? 요게 나중에 신장인자에서 나올 거거든. 아직은 그냥 지금 보기만 해. 그래서 요놈이 여기 tRNA 두고 GDP로 다시 떨어져 나가면 다시 요놈을 GTP로 바꿔주는 게 EIF2B야. 그럼 다시 GTP로 바뀐 다음에 또 tRNA와 결합해서 그 다음에 또 A 자리로 또 tRNA를 계속 들여보내는 거지. 그러면 또 다시 또 GDP로 가수분해되고 또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또 tRNA 이 IF2B가 또 GTP를 붙여주면 또 다시 또 데리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 있는 EIF2가 계속적으로 tRNA를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 이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일단 초기에 형성되는 소다리체에서의 복합체가 되거든,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리보솜이 몇 S였어? 아까 이게 소다리체가 이 진액이니까 40S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된 걸 뭐라고 해요? 43S 43S PIC 43S PIC를 형성 PIC는 이제 Pre Initiation Complex 개시 전 복합체. P를 빼면 뭐가 돼? 개시 복합체고 P가 붙었죠. 아직 개시 안 했죠. 아직 개시하면 안 돼. 개시 못해 아직까지. 그래서 PIC라고 하는 개시 전 복합체 43S 다 합친 게 43S인가? 그렇지. 이게 다 붙어가지고 43S가 되는 거야 이제. 40S 소단위체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43S 프리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 개시 전 복합체. 이 개시 전 복합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얘가 제일 중요해. 여기 너희들 진행에서 개시인자 중에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일단 요 놈이 중요해. 요거 tRNA 가지고 데리고 오는 놈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 자, 우리가 이 작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mRNA에서도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 이때.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맨 처음에 어떤 여기도 개시인자들이 결합을 하는데
요때 맨 처음에 결합하는 애가 여기 있는 O캡.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원핵생물에서는 RBS라고 해서 리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사인 달가노 서열에 의해서 소단위체가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O-캡 자체가 리보솜의 바인딩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이때. 근데 그냥은 우리가 리보솜이 나중에 소단위체가 여기 와서 붙을 텐데 그냥은 여기 O-캡을 잘 인식을 못해. 그래서 여기서 저기 있는 소단위체 리보솜이 O-캡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를 좀 가공을 해줘. 그 가공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에 뭐가 결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IF4E가 먼저 결합하게 됩니다. 이 IF4E. 그거 너희들 12페이지에 보시면 돼. 12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그림이 나와 있어. 그 12페이지 맨 위쪽에. 자, 이 IF4E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O-캡. O-캡이 우리가 M7G라고 저번에 적었던 거 알죠? M7G라고. O-캡을 다루면 M7G가 있대. 7번 자리의 질소에 메틸화를 시켜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인식해서 여기서 맨 처음에 개시인자 중에 4E가 먼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누가 결합을 하냐 하면 요 앞쪽에 결합하는 얘가 EIF4A EIF4A가 결합을 하게 돼 있대. 이게 순서는 상관없어. 뭐 거의 동시에 결합해. 근데 여기 있는 EIF4A가 얘 되게 중요하거든. 이때 얘가 뭐냐면 헬리케이스 활성을 가지고 있대. 얘가 헬리케이스 활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거든. 그래서 왜 이 헬리케이스 활성을 가지는 인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mRNA 쪽에서도 이렇게 헤어핀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 이때 보이죠, 그죠? 앞에도 내가 이렇게 써있어요. 번역 게시에 보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헤어핀 구조가 형성이 되기도 해. 이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헤어핀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번역을 하기가 힘들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이 IF4A가 여기 있는 이 결합을 다 풀어줘 버리는 거야, 이때. 그래서 여기를 이제 헬리케이스 활성을 통해서 혹시나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형성돼 있을지 모르는 이 부분을 헬리케이스 활성으로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IF4A가 헬리케이스 활성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누가 결합하냐 하면 요 위쪽에 EIF4G. 자, 여기 이제 하나 공통점이 있잖아. 여기 지금 mRNA를 가공하는 과정에는 전부 다 EIF4야. EIF4. 그래서 자, 여기를 우리가 아까 내가 이제 개시인자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EIF2가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서 누가 중요하냐면은 EIF4F 복합체라 그래. EIF4F 복합체라고 하거든. EIF4F 복합체가 뭐로 돼 있냐? 요 세 개로 돼 있어. 요 세 개. 그래서 EIF4A EIF4 그 다음에 A EIF4G 요 세 개가 바로 합쳐서 EIF4F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mRNA 가공에는 EIF4F 복합체들이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EIF4G는 여러 인자들을 결합하는 바인딩의 역할도 하지만 얘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하면 P, A, B, P 이거 어디서 나오지 않았나? P, A, B, P 네. 뭐? 폴리 폴리아데닐 바인딩 프로테인. 우리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던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있던 거. 여기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 PABP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EIF4G가 얘를 인식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휘게 돼. 이런 식으로 휘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PABP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요 놈을 얘가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해서 원형의 고리 형태를 만들어주게 돼요. 이렇게. 저 G가 PABP를 인식한다는. 그렇지. EIF4G가 PABP를 인식해서 결국에는 5-캡 부분하고 꼬리, 폴리A 테일하고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이게 왜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냐 하면, 얘도 예를 들어서 번역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폴리솜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폴리솜이 형성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폴리솜, 이런 식으로 폴리리보솜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리보솜이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원형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번역을 해나갈 수 있거든. 아니 얘가야 봐봐 이렇게 mRNA가 무슨 뭐 철사도 아니고 그냥 빳빳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 막 이렇게 mRNA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있으면 리보솜이 와서 붙어서 번역, 또 한 놈이 붙어서 번역, 한 놈이 또 붙어서 번역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 많은 리보솜들이 빠른 속도로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를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형성해주면서 폴리리보솜의 형성을 훨씬 더 빨리 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뒤로 꺾어놔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맨 뒷장에 보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마지막에 폴리리보솜을 형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폴리리보솜이 형성이 되게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맨 마지막에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때.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여기 있는 여기가 결합이 되면서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빠른 번역의 속도를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돼, 이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소단위체에서 이런 이제 전사인자들의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mRNA 쪽에서의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 동시에 진행. 자, 이런 요렇게 동시에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요 놈이 여기 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럼 이제 나머지를 그려보면 자, 결국에는 여기 5-캡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을 거고 이거는 그냥 내가 요것만 그릴게. 여기에 이제 뭐가 와서 결합하냐 하면 소단위체가 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소단위체가 여러 인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소단위체가 결합을 해줘요. 여기 이제 tRNA가 여기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때 소단위체는 여기 있는 요 EIF4 여기 있는 얘를 인식을 해서 5-캡을 인식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맨 앞에 있는 이 EIF4E는 마지막에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올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는 부위를 만들어주는 게 EIF4E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인식해서 소단위체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아직 대단위체는 결합되지 않은 상태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48S-PIC라고 불러요. 48S 개시전 복합체가 될 때. mRNA가 결합한 상태에서 43이 48S 개시전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전체 과정은 내가 볼 때는 여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역 개시 과정의 정리라고 하는 파트 있잖아. 그러니까 이 파트가 제일 내가 볼 때는 잘 정리되어 있는 파트거든. 그러니까 이 파트를 전체적으로 이걸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이때.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제 누가 이제 오냐 하면 이 EIF5B가 오는 EIF5B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잠깐 나와 있거든. EIF5B라는 게 있어. EIF5B 여기. 근데 이거 할 때 봐봐. 이거 할 때 여기서 EIF5 and 4B가 이때 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어?
아까 말했지만 EIF5는 여기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때 이게 여기 와서 작용을 한다는 뜻이야, 이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처럼 EIF5는 저기 있는 저 ELF2에 GTP를 가수분해시켜서 EIF2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EIF5B는 따라오는 거야. 요때 오는 거야, 요때. EIF5B가 이때 마지막에 따라와. 이때 마지막에 따라오면서 여기를 마찬가지 GTP. 얘도 GTP를 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여기를 GDP로 분해하면서 대단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대단위체의 결합. 이 대단위체가 결합이 되면 개시복합체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요때 요 다수분해가 일어나면서 요때 이제 개시인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개시인자들이 모두 분리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전부 개시에서는 아까 봤지만 EIF2하고 EIF4F 복합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쟤네 둘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차인 달가노 소열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야.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스캐닝을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스캐닝을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게시 AUG를 어떻게 찾냐는 거지, 게시 AUG를. 마찬가지 여기도. 그럼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게시 AUG를 찾는 방식이 따로 있어. 그게 이제 바로 코작서열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앞쪽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9페이지를 봐봐. 9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변역 게시의 스캐닝 모델, 이게 이제 코작이 세운 모델이거든. 이때 9페이지. 중간 9페이지입니다. 중간 9페이지. 자, 여기서 이 스캐닝을 쭉 할 때 아까 봤지만 여기 있는 게시 AUG를 얘가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여기 있는 AUG가 이제 게시할 AUG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때 코작이 실험을 해본 거야. 그냥 번역을 했을 때 얘가 뭐 앞쪽에 있는 AUG도 번역하고 뒤쪽에 있는 AUG도 번역하고 막 이렇게 막 번역을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인식을 잘하는 AUG가 따로 있더라는 얘기야. 그 AUG가 어떤 거냐면 그 코작 서열을 가지고 있는 AUG거든. 요거는 외워야 돼. 코작 서열은. 코작 서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AUG라고 하는 게시 코돈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시작 부분을 플러스 1로 잡잖아요. 그죠? 그죠? 원래 플러스 1로 잡았잖아. 저번에 TSS도 플러스 1로 잡잖아. 그럼 여기서 앞쪽에 3번, 마이너스 3자리다. 알겠죠? 여기는 X라고 내가 쓰는 건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일 때, 요 앞에 그 앞자리 A의 플러스 1이면 앞쪽에 3번 자리에 마이너스 3번,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퓨린이 있어요. 퓨린. 여기에 퓨린 연기가 들어가줘야 돼, 이때. 그 다음에 요 자리가 1, 2, 3 플러스 4자리죠. 플러스 4자리에는 무조건 G가 있어야 됩니다. G가. 자, 그래서 게시 코돈을 인식할 수 있는 코작 서열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퓨린이 들어가야 되니까 A가 들어갈 수 있잖아. A, X, X, A, U, G, G 또는 여기에 G가 들어갈 수 있잖아. G, X, X, A, U, G, G 요게 코작서열이에요. 이게 코작서열. 그래서 여기에 있는 AUG만 게시 코돈으로 인식을 많이 하게 돼요. 여기가. 연기 소설에는 연관은 없어요.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갈 때 아무 AUG나 막 번역하는 게 아니라 AUG 중에서도 요 코작 서열이 있는 요 AUG를 게시 코돈으로 인식을 해요. 여기에 게시 tRNA를 갖다 놓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 나올 때
자, 번역이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무 AUG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앞에 있을 때 이런 거 번역 안 해. 여기서 포잡서열을 찾아야 돼. AXX, AUG 다음에 G 나오는 요 서열을 찾아서 아 여기서부터 결국 첫 번째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이런 거 할 때 아무 AUG나 번역을 시작하면 안 돼. 포잡서열 안에 있는 AUG를 게시 코돈으로 잡아서 번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100%는 아니야. 아까 원핵생물도 마찬가지잖아. 원핵생물도 첫 번째 있는 AUG 말고 두 번째 AUG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 AUG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여기가 가장 효율이 높다는 얘기지 무조건 100% 여기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문제를 출제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핵생물의 번역 개시도 이렇게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럼 이제 번역의 신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16페이지 번역의 신장. 너희 거기 15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죠, 그죠? 15페이지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EIF5B가 마지막에 GTP를 데리고 와서 가수분해되면서 대단위체가 결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인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 16페이지 이제 자 이제 신장부터는 원핵하고 진핵이 거의 공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번역의 신장부터는 구별하지 않고 각각의 인자들만 내가 분리해서 설명을 할 거야 이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에마네리가 있는 상태에서 소단위체가 있고 대단위체가 있을 때 먼저 지금 여기 있는 P자리 여기가 E자리고 A자리잖아. E자리가 E가 뭐의 약자야? 에디팅. 어? 이것들은 E만 보면 에디팅이라 그래. 삭제. 엑시트잖아 엑시트. 네, 제가. 그 다음 여기는 P가 펩티딜 사이트. 그 다음 A가 또 에디팅. A가 뭐? 에디. 아미노 아실 사이트. 알겠어? 여기가 엑시트. 여기가 펩티딜 사이트, 여기가 아미노 아실 사이트. 앞에 다 적어놨어. 저 앞에 보면 내가 리보솜의 구조할 때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미노산을 전달하고 남은 tRNA가 빠져나가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펩티딜 사이트는 펩티드 결합이 연결되는 자리고 아미노 아실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tRNA가 들어오는 자리를 아미노 아실 사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tRNA는 항상 무슨 자리야? P자리에 들어오자, P자리에. 그죠? P자리에 맨 처음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 대단위체가 결합하기 전부터 여기 있는 거 아니겠죠? tRNA, 그죠? 그럼 이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A자리로 새로운 tRNA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때 A자리로 새로운 tRNA를 가지고 들어오는 애가 누구지? 아이가 아니라 이제 신장이잖아. EF. 아, 그치. EF지, EF. 그래서 여기는 EF2. 아까 게시였대. 게시 tRNA 가지고 오는 애가 IF2였고 신장에서 A자리가 이제 B잖아. A자리로 새로운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애는 EF2 GTP. 요거는 원액은 EF2 GTP고 그러면 진액은 뭐겠어? EF2지. 얘네들이 뭐냐면 A자리. 이 안에 저기 이제 새로운 tRNA를 가지고 들어오는 애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는
EF2 GDP.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저기다 연결해준 상태에서 이 EF2 GDP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얘를 다시 GDP로 충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제 충전해주는 애가 있거든. 그럼 요 놈을 다시 EF2 다시 GDP로 충전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맞다. 이게 EF2가 아니다, 여기. 이거 내가 잘못했 미안. 이게 EF2가 아니다, 알겠죠? 미안하다, 이게. 원액은 EF2가 아니고 EFTU다, TU. EFTU다. 오, 미안해. EFTU다, TU. EFTU. EFTU다, 알겠죠? 여기는 EF2가 아니고. 진액은 EF2가 맞아. 근데 여기는, 여기도 EF2가 아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러냐? 여기가 EF2가 아니고, 여기가 EF1A다. 미안해. 잘못 썼다, 이거. 여기도 EF1A. 여기도 EFTU다, TU. 여기도 EFTU. 자, 새로운 아미노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원액은 EFTU. 진액은 EF1A. 자, 요놈이 새로운 아미노를 가지고 들어와.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GDP로 나간 상태를 GDP로 충전해주는 애가 여기는 EFTS.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GDP로 충전해주는 애가 EF1입니다. EF1B.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신장인자예요. 신장인자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신장인자가 첫 번째가 새로운 tRNA를 가지고 들어오는 인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DP를 GTP로 충전해주는 인자. 요거. 자, 일단 두 가지 나왔지, 그치? 신장인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나머지 하나가 누구냐 하면 리보솜을 그 다음으로 이동시켜주는 인자가 있어, 옆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보솜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이렇게 시켜줄 거 아니야, 펩타이드 결합을. 그죠? 이걸 이제 아까 봤지만 23SR RNA하고 25SR RNA가 리보자임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봐. 너 여기서 여기 있는 요 1번 결합, 요거죠. 요 결합하고 여기 있는 요 2번 결합 중에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 여기 요 1번 결합하고 여기 있는 2번 결합 중에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 1번 결합이 떨어져요. 1번 결합이. 그래서 여기서 1번 결합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 그러면 이제 요놈이 옆으로 코돈 하나만큼 옮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P 자리, A 자리, E 자리에서 여기 있는 놈은 E 자리로 옮겨왔겠지, 그죠? 그 다음에 A 자리에 있는 놈은 여기서 P 자리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네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럼 나중에 너희들 이거 할 때 봐봐.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결돼 있으면 동그라미와 네모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오네야? 동그라미와 네모 중에 누가 먼저? 그치, 동그라미가 제일 먼저 오네야.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될 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리보솜의 자리 이동. 이 리보솜의 자리 이동에 관여하는 인자가 또 하나의 신장인자가 있거든. 여기 이제 원액은 EFG GTP. 여기 EFG GTP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액은 EEF 2GTP. 내가 아까 여기 헷갈렸죠. 이게 뭐냐면은 tRNA 갖고 오는 애가 아니고 여기 EF2가 리보솜의 자리 이동에 관여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GTP가 가수분해되면서 리보솜이 코돈 하나만큼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신장인자는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tRNA 가지고 A 자리로 들어오는 애. 그 다음에 다시 요 놈을 GTP로 다시 충전시켜주는 애. 그 다음에 리보솜을 코돈 하나만큼 자리를 이동시켜주는 애. 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애는 빠져나가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A 자리가 또 B잖아. 그럼 A 자리가 또 B면 위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계속 사이클로 반복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로 반복이 되면 돼. 자, 이게 심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때. 그리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항상 여기서 단백질이 연결될 때에는 N에서 C 방향, N 말단에서 C 말단의 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때 항상. 그래서 맨 마지막은 C 말단이 노출이 돼야 돼. 마지막에 연결된 아미노산의 C 말단. 그래서 노출된 C 말단에 새로운 아미노산들이 계속 갖다 붙는 거죠, 이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자, 17페이지. 번역의 종결을 봐라. 자, 번역의 종결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번역의 종결도 같이 할 거거든. 이번에는 RF다, RF. 종결인자. 종결인자라 말하고 우리가 그 방출인자. 자, 원액하고 진행해서 방출인자를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종결 코드이 올 거 아니야. UAG 이런 식으로 종결 코드이 오게 되면 여기는 종결 코드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방출인자가 들어오게 돼 있다. 방출인자. 이때 방출인자는 크게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 자,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액은 클래스 1에 RF1 그 다음에 RF2 그 다음 클래스 2에는 RF3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RF 이 클래스 1이 뭐냐면 클래스 1이 바로 그 종결 코돈을 인식하는 애예요. 실제로 종결 코드를 인식하는 것이 클래스 1의 방출인자고, 그 다음에 클래스 2가 실제로 분해시켜주는 대단위체와 소단위체의 분리. 대단위체와 소단위체의 분리는 마지막에 RF3 클래스 2에 의해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진액은 클래스 1에서 RF1밖에 없어요. 클래스 2는 RF3. 진액은 RF2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걸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는 2를 없으니까 그냥 여기 또 3니까 여기도 그대로 3라고 쓰는 거거든. 안에 RF2 자리가 공석이야. 공석. 아예 명칭 자체가 없어 여기는. 자, 여기서 RF1, 원액의 RF1에는 주로 UAA하고 여기 써있죠, 그죠? 그 다음 UAG. 요 두 가지 종결 코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RF2는 UAA와 UGA. 요렇게 두 가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액 생물 같은 경우는 RF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종결 코드를 모두 인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너희들 그 위쪽에 보면 이런 말 있지, 그죠? 그 위쪽에 보면
마이코플라스마라든지 그 위에 보면은 이게 원핵 생물의 한 종류거든 이게. 세균 중에 뭐 선모, 충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왜? 그런 것 중에 한 종류인데 원핵 생물 중에서는 종결 코돈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결 코돈으로 한 두 가지나 한 가지밖에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위에 봐봐. 위에 보면 마이코플라스마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세균들은 종결 코돈이 UAA하고 UAG만 종결 코돈으로 인식이 돼요. 얘네들은 종결 코돈을 세 가지 가지지 않아. 그리고 아까 봤지만 뭐 코드 4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이 코드를 만들 때 번호 붙인 게 코드가 4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코드 4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종결 인자로 인식이 되고 나머지 하나 있잖아. UGA. UGA는 이건 트리토판으로 인식이 돼. 이게 플라스마라고 하는 세균의 종류는 UGA는 종결 코드로 인식을 안 해요. UGA는 트리토판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대. 그 다음에 코드 6라고 되어 있는 세균류 있죠. 코드 6라고 되어 있는 그 선모충류 같은 애들인데 코드 6는 얘는 거기 보면 종결 코돈이 딱 하나밖에 없어. 코드 6는 UGA만 종결 코돈으로 딱 하나만 인식하거든. 그럼 나머지 얘는 UAA하고 그 다음에 UAG는 전부 다 글루타민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RF3가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를 분리하게 되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저기 나와 있죠, 그죠? 아까 봤지만 리보솜 재사용 인자라고 하는 애가 다시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리보솜 재사용 인자들이 아까 전에 말했던 요 RF3하고 그 다음에 EFG 요 RF3와 EFG 그 다음에 더하기 아까 전에 RRF죠? 리보솜 재사용 인자들 요런 애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를 분리시켜서 결과적으로 다시 리보솜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분리시켜서 초기화시켜주는 게 RF3에다가 EFG와 RRF의 복합체들. 그래서 여기 보면 18페이지도 나와 있죠, 그죠? 요런 애들이 리보솜 재활용 인자를 통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번역에 대한 종결까지 해서 번역이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거는 뭐 너희들 다 아는 거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원핵 세포는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폴리리보솜을 일찍 만들지, 그죠? 그래서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DNA잖아, DNA. 그래서 여기가 폴리머레이스, RNA 폴리머레이스가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O'이죠. 그럼 여기에 리보솜이 전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솜을 만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건 원핵이야, 진핵이야. 원핵이 되는 거죠. 아직 전사가 안 끝났잖아요. 전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폴리솜을 만들고 있으면 이거는 원핵에서의 전사와 번역을 그린 거죠.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번역을 오래 하네요? 3번. 3번? 얘가 번역을 제일 오래 하냐고? 번역을 항상 몇 프라임부터 하는데? 번역이 5프라임부터 3프라임까지 일어나잖아. 그럼 1번이 먼저 결합해서 여기까지 오내잖아. 2번은 그 다음 여기까지 오내고 3번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얘가 제일 길어야지. 폴리펩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진핵은 폴리솜 안 만들어. 만들지. 그래서 내가 아까 뒤에 보여줬잖아. 이거 뒤에서. 진핵 생물의 폴리솜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같이 나올 때 여기 내가 이거 그려줬잖아. 아까 전에 이거. 이런 식으로 전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원형의 고리가 만들어졌을 때 폴리솜이 형성이 된다.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이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또 번역을 제일 많이 하네요? 3번. 그치, 3번. 이 번역이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붙어서 여기까지 오내고
그 다음 얘는 여기부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대. 근데 전부 다 폴리리보솜을 만드는데 원액은 전사 도중에 폴리리보솜을 만드는 거고 진액은 전사 도중에 폴리리보솜 못 만들잖아. 전사가 다 끝난 후에 번역 과정에서만 폴리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번역의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형질 발현의 조절을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원액은 오페론, 뭐 진액 생물은 발현의 조절 기작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의 발현의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근데 다음 주에 학교 갈 텐데 학교 가면 이제 뭐 배우는지 나오겠지, 그죠? 그거를 꼭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올려주시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